제가 수학 성적을 크게 올린 핵심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고2 때 매번 수학 모의고사 3, 4등급 맞다가 이 방법을 쓰고 바로 고3 첫 모의고사에서 순식간에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하셨던 수학 공부법에 대해 다룰 텐데요. 저는 무난히 수능으로 연대 공대 정시 최초합하였고 입학 당시 수학 배치고사라는 걸 또 봤는데 거기서도 시험을 잘 봐버려서 100여 명 중 두세 명만 배정되는 공학 수학 심화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 포함 4년 내내 모든 수학 과목을 A학점을 받고 졸업할 수 있었는데요. 그 성적의 비결을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수학 과목이 아니더라도 한 시험을 정복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마음가짐과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될 테니 꼭 순서대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수학만큼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과목은 없는데요. 수학 공부를 즐기는 사람과 수학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다른 과목에 비해 극명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일까요? 바로 수학 공부는 탑을 쌓는 것과 같아서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설프게 탑을 쌓았다간 금방 무너져 내려 노력 대비 성과가 잘 나지 않아 많이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편법이나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편법 없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탑을 쌓아간다면 가장 정직하게 점수로 보상해주는 과목이 수학이기도 합니다. 수학은 그 줄기만 제대로 잡고 조바심 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공부한다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열심히 제대로만 공부하면 잘 본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 수학 공부하기는 싫다고요? 여러분이 수학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수학은 단순히 입시와 학점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세상의 현상과 상황을 해석하고 논리적인 사고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는 점입니다. 즉, 수학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의 현상을 숫자와 기호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도구를 이용해 표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풀어야 할 문제, 나아가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문과 친구들만 보더라도 경제, 경영학과 졸업생들이 선망하는 컨설팅 회사,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서도 이런 수학적 사고력을 묻는 면접 문제를 몇 차례 걸쳐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학이 구구단 암기부터 미적분까지 모든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 그 논리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훈련을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든 기업에서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꼭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공부법, 시간관리법, 심지어 멘탈관리까지도 수식으로 풀어내는 걸 보신 분들이라면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와닿으실 겁니다. 수학을 제대로 정복하는 게 점수를 넘어 여러분의 사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수학 공부법은 크게 개념 공부법과 문제 풀이법으로 나눌 수 있고 문제 풀이법은 다시 문제 자체를 푸는 방법과 문제를 푼 후의 과정으로 나뉩니다. 개념 공부법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흔히 공식을 외우는 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식만 외우는 건 제가 위에서 말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실제 시험에서도 중하위권 성적에 머무는 수준밖에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공부하는 게 진정 어떤 것인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요. 수학에서 개념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딱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첫째는 그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문단을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가령 수학의 정석이나 교과서에서 공식이 나오기 전까지 나오는 스토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그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는 곧 준킬러 문제, 킬러 문제에서 그 공식을 꺼낼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한 개념에 대해 물었을 때 그 개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그에 대한 공식, 그와 관련된 주의 공식을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아웃풋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가령 순열에 대해 공부를 했다고 치면 책을 덮고 순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그에 관련된 공식들, 그와 관련된 주의 개념인 조합에 관해서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든 증명 과정까지도 백지에 쓸 정도까지 하는 건 과하고 증명 과정을 보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풀이로 넘어갑시다. 사실 내신, 수능, 공대 수학 과목 수준의 시험 문제는 대부분 단일 개념 하나만으로 풀 수 있는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와 여러 개념을 조합해야 풀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적어도 단일 개념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완벽히 풀 정도는 되어야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력은 비로소 기본이 탄탄할 때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문제 자체에 대한 개념을 파악했으니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의외로 상위권 학생들이 실수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인데요. 문제를 대충 읽어서 제시된 조건을 빠뜨려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측면에서 문제는 꼭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가령 2022학년도 수능 10번 문제인데 여기서 접선에 눈이 팔려
미분하는 데만 신경을 쏟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 3차 함수를 못 봐서 fx의 식을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을 빠뜨려 문제를 틀리거나 꽤 오랫동안 헤맬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수학 문제는 크게 식이 주어진 경우와 식을 수립해야 하는 문제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문제를 해석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결국 적절한 식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개념을 조합해야 하는 문제라면 개념을 어떤 식으로 묻고 어떤 순서로 활용해야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죠. 방금 들은 예시 문제로 계속 보여드리면 출제자의 의도는 결국 특정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수 있냐, 교과서에서 배경문단과 스토리로 언급되었던 접선의 기울기에서 미분 개념을 꺼낼 수 있냐,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3차 함수의 기본식, 이 개념들을 조합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펜으로 식을 쓰고 풀어내려가는 단계인데요. 위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확인이 되었으니 이를 기반으로 식을 세워서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예시의 난이도는 쉬운 편이지만 사실 다른 문제의 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난이도가 상승하는 건 더 많은 개념의 조합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배경문단, 스토리를 보고 어떤 개념을 꺼낼지를 떠올리는지의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문제를 풀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못 푸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때 답지를 볼지 말지 많은 고민이 될 텐데요. 답지를 끝까지 보지 말라는 의견과 답지를 빨리 보라는 의견이 나뉩니다. 여기에 제가 가장 현실적인 답을 드릴게요. 자기 모의고사 등급이 3등급 이하다. 그러면 10분간 고민해보고 바로 답지를 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성적은 계속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등급이 1, 2등급이다. 그러면 그 문제는 고민하는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민하는 문제로 가져가는 게 어떤 의미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생각해보라는 뜻이에요. 저는 샤워하는 시간을 주로 활용했는데요. 우리가 킬러 문제를 풀 때 막히는 건 계산이 아니죠? 풀이하는 발상이 막히는 겁니다. 그 막히는 부분 정도는 머릿속에 외울 수 있으니 샤워하는 동안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때 답지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샤워할 때 답지에서 문제를 푼 방식을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해주고 나머지 시간은 또 안 풀린 다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샤워할 때 절반은 안 풀린 문제 고민, 절반은 답지로 확인한 문제 리마인드, 샤워할 때 하루에 딱 2문제씩만 가져가는 겁니다. 무의식과 자투리 시간 활용, 아웃풋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시크릿 수학 공부법입니다. 실질적인 교재 활용 팁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수학 성적을 크게 올린 핵심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고2 때 매번 수학 모의고사 3, 4등급 맞다가 이 방법을 쓰고 바로 고3 첫 모의고사에서 순식간에 1등급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처럼 번진 말이 있었는데 수학의 정석 아무 페이지나 펴고 거기에 나온 어떤 문제를 풀어도 5분 안에 풀 수 있으면 수학 1등급은 그냥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수학이 가장 고민이었던 저는 진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요. 고2 겨울방학 때 모든 방학 일수와 정석의 단원 수를 비교하여 철저하게 진도를 나가 모든 문제를 한 번 이상, 틀린 문제는 적어도 2-3번 이상 풀어보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방학의 절반은 모든 개념을 살펴보고 문제를 푸는 데 투자했고 나머지 절반은 틀린 문제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방식을 취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문제집엔 당연히 풀이 과정과 답을 적지 않고 연습장에 따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의 문제는 채점 결과만 표시했는데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경우는 사선, 접근이 아예 안 돼서 틀린 경우는 별표, 계산 실수로 틀린 건 세모로 표시해서 별표, 사선, 세모 순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푸는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풀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 나갔고요. 다행히 계획대로 방학 동안 정석 기본을 다 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엄청난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공부 시간의 70%는 수학에 투자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바로 방학이 끝난 첫 모의고사에서 바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공부 방법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엔 여러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책 한 권을 씹어먹을 정도로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수학 성적을 올리는 디테일한 팁을 조금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답지 제대로 보는 법. 모르는 문제 답지를 볼 때 단순히 읽고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답지와 내 풀이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파악한 후 막힌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을 철저하게 다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을 볼 때 킬러 문제나 준킬러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개념이 조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개념이 다른 어떤 개념과 같이 조합돼서 나오는지, 한 개념이 나왔을 때는 어떤 특징을 적용해서 풀게 되는지를 파악해 나가야 하는데요. 가령 원이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을 활용하는 문제 위주로 나오니 중심의 선을 긋거나 반지름을 다른 수식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원이 나올 때 접선과 삼각함수의 개념이 같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개념과 조건, 개념들 간의 조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둘째로 노트 적는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오답 노트를 단순히 적어나가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으로 답지를 보면서 흐름이 막혔던 부분, 내가 떠오르지 못했던 개념 위주로 적어가는 게 시간 절약, 복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고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실수 노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수 노트는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다 적어놓고 다음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용도입니다. 심지어 저는 계산 실수한 것도 적어놨는데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계산 실수를 동종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트 정리는 웬만하면 2등급 이상의 성적이 나올 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하의 성적대에서는 아무래도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법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제가 수학 공부 계획을 제대로 잡고 실천할 수 있게 해준 건 방학이라는 긴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방학이 시작되는 시즌인데요. 마지막 역전의 기회에 방학 공부법에 대해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